2024년 3월 15일 새벽 3시 47분. 최만수 할아버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잠결에 확인한 번호는 경찰서였습니다. 최만수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아들 최진호.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며느리 박미영은 이미 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여자치고는 너무 침착했어요. 눈물도 없었고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는 건 시아버지인 자신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진호가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요. 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는 순간 만수 할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멀쩡하던 아들이 차에 치여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의사에게 차분하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절차를 마쳐야 하나요? 아이들이 있어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빨리 처리한다니요. 남편의 시신을 앞에 두고 할 말이었을까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건강하세요. 제가 이제 아버지 모실 수 있을 만큼 벌고 있어요 라며 효심을 보였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아버님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겠어요. 진호도 허례허식 싫어했잖아요. 보험금은 제가 받아서 아이들 교육비로 쓰겠어요. 집도 제 명의로 바꿔야겠어요. 아이들 때문에요. 모든 것을 자기 혼자 결정하려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가 무언가 말하려 하면 아버님은 나이도 많으시고 복잡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차단했어요. 심지어 조문객들에게도 시아버지가 너무 상심하셔서 뵙기 어려워요라며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 와도 아버님은 지금 쉬고 계세요라며 돌려보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에서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며느리의 행동은 이상했어요. 울지도 않고 담담하게 문상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오히려 고생 많으셨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해요라며 의젓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차라리 어색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어머니 너무 힘드실 텐데라고 위로하면 괜찮아요. 아이들을 위해 견뎌야죠라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장례식 다음 날이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물건을 정리하러 며느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요. 여보,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죽은 지 고작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보라고요?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요? 만수 할아버지는 뒷걸음질 치며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만나기로 했어요. 이정훈이라는 남자였습니다. 합의를 위한 만남이었죠. 카페에서 만난 이정훈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시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의 사과가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이고 연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정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후회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합의금은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만수 할아버지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는 마치 이미 계산해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2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어요. 2억? 아들의 목숨값이 고작 2억이라니요. 이정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감옥에 가면 큰일이에요. 합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족이 있다면서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옷차림이나 시계를 보니 돈이 없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남자에게서 진짜 죄책감이나 후회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빨리 일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 할아버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낯선 남자 그리고 이정훈.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요. 이 모든 게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아들이 죽은 지 고작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요. 아버님 여기 있으면 자꾸 진호 생각이 나서 아이들한테도 안 좋아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하려고요. 새 출발이라니요. 만수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뭐라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버님도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제가 좋은 곳 알아봐 드릴게요. 요양원이라니요. 만수 할아버지는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죽자마자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요. 아이들도 할아버지 보면 아빠 생각나서 힘들어해요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이사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이상했어요.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건 버려야겠어요 라며 아들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무정하게 처분했습니다. 아들이 아껴하던 책들이나 사진들까지 쓰레기 봉투에 넣는 걸 보고 만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어요. 미영아, 이 사진들은 아이들 커서 아빠 추억으로 남겨두면 안 될까? 아버님, 아이들한테 슬픈 기억만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새로 시작. 계속해서 새로 시작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인 것처럼요. 이사 당일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며느리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남자가 바로 이정훈이었어요.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가요. 만수 할아버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와 포옹하던 남자 그리고 아들을 죽인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손자 최준이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새 아빠 생겼어요. 새 아빠? 아버지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어서요? 8살 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습니다. 새 아빠가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요. 만수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미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며느리는 잠깐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혼자서는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요. 정훈 씨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훈 씨라고요? 아들을 죽인 놈을 정훈 씨라고 부르다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얘가 누군지 모르냐? 물론 알아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쩌겠어요? 저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키워야 해요. 며느리의 차가운 대답에 만수 할아버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정우는 뒤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날 밤부터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큰 음모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확인한 건 이정훈과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의 핸드폰을 조사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아들이 죽기 한 달 전부터 며느리와의 통화 기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통화했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거의 통화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군가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라는 메모가 여러 개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데 같은 차가 계속 따라와요. 집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또한 아들의 일기장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미영이가 요즘 이상해요.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고 질문하면 피해요.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정말 불안해요. 오늘도 누군가 우리 집 앞에서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한테 말했더니 신경과민이라고 해요. 하지만 분명히 느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어요. 미영이가 보험을 늘리자고 해요. 5억으로요. 왜 갑자기요? 불안해요. 요즘 미영이가 자꾸 늦게 들어와요. 회사 일이 많다고 하는데 정말일까요? 전화해보면 회사에 없다고 해요. 미영이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이 떨렸어요. 아들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들이 사설탐정 사무소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뒷면에는 아내 외도 조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불륜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컴퓨터에서도 이상한 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보험에 관한 자료들과 이혼 관련 법률 상담 기록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정훈이라는 이름으로 된 사람 찾기 검색 기록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혹시 며느리와 이정훈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아들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녹음기였어요. 재생해보니 며느리와 누군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조금만 참아요. 곧 해결될 거예요. 정말 확실해요? 믿어봐요. 계획대로 되면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아들이 가지고 있던 사설탐정 명함의 주인을 찾아갔어요. 김수사라는 베테랑 탐정이었습니다. 아, 최진호 씨요. 그분이 의뢰하신 건이 있었는데. 김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호 씨가 한 달 전에 저희한테 아내 외도 조사를 의뢰하셨어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수사가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며느리와 이정훈의 만남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 손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언제부터 만났던 건가요? 조사 결과로는 1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것 같았는데 점점 자주 만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1년 전부터라니요. 김 수사는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정훈 씨가 최근에 큰 빚을 졌더라고요. 사업 실패로 은행에서 3억 정도 빌렸는데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고 직후 갑자기 빚을 다 갚았더라고요. 어디서 그 돈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것도 봐보세요. 김 수사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며느리가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고 한 달 전에 부인이 남편 보험금을 5억으로 올렸어요. 수익자도 자신으로 바꾸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진호 씨가 마지막으로 연락 왔을 때 굉장히 초조해 하셨어요.
빨리 확실한 증거를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사고가 났어요.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 김 수사의 말에 만수 할아버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 진호가 이 사실을 미영이한테 추궁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오늘 밤 아내와 얘기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의 사고가 만수 할아버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수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이정훈 씨 차량 정비 기록도 조사해 봤는데요. 사고 일주일 전에 브레이크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죠. 이상하지 않나요? 만수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로 보관 중이라며 보여주지 않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영상을 확보했어요. 정보공개 담당자도 보통은 가족이라도 쉽게 안 주는데 할아버지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순간 만수 할아버지는 경악했습니다. 사고 직전 아들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미영아, 왜 거기에 나오라고 했어? 밤늦게. 응? 급한 일이라고? 알겠어. 지금 가고 있어. 아들은 며느리의 연락을 받고 그 장소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을 더 자세히 보니 아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내겠어. 혼잣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러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그 지점에서 이정훈의 차가 아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돌려보니 이정훈의 차가 아들의 차를 보고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들이받는 게 보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사고 직후 이정훈이 경찰에게 한 최초 진술에서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했는데 차량 정비 기록을 보니 브레이크는 정상이었습니다. 또한 이정훈이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어요. 또한 사고 장소 주변 상가의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정훈이 사고 30분 전부터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어요. 완전히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고의로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심지어 사고 직전 이정훈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지금 간다는 문자를 보낸 기록도 있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통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CCTV 기록, 정비 기록까지 모든 게 이들의 계획적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며느리와 이정훈이 공모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걸요. 만수 할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미 수사는 마무리됐는데. 담당 형사 박정민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 증거들을 보세요. 명백히 계획적 살인입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간절히 호소했어요. 블랙박스 영상과 불륜 증거 보험금 변경 기록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사설 탐정이 조사한 자료까지 제출했어요. 하지만 박정민은 시큰둥했어요. 할아버지 아드님 돌아가셔서 마음이 상하신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결론 난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시면 뒤집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이러시면 업무방해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 정도 증거를 가져갔는데도 수사를 거부하다니요. 심지어 박정민은 노인분이 아들 잃고
정신이 이상해지신 것 같다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망상에 빠지신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음모론을 주장하시네요. 만수 할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만수 할아버지는 다시 경찰서에 갔어요. 하지만 박정민은 할아버지 다시 오셨네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종료됐어요 라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세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고발 조치하겠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담당 형사 박정민은 이정훈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수사를 축소했어요. 박정민의 통장에 사고 직후 5천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고작 5천만 원의 수사를 축소한 거예요. 경찰까지 매수한 완벽한 범죄였던 거예요. 박정민은 심지어 수사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제거했고 목격자 진술도 왜곡했어요. 이정훈이 사고 전부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CCTV 증거도 오류가 있다며 무시했습니다. 완전히 거대한 음모였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법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거요. 69세의 나이에 복수를 계획한다는 게 무모해 보였지만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이정훈과 며느리를 미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범행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2달 만에 동거를 시작했고 보험금으로 새 차까지 샀습니다. BMW 최신형이었어요.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정훈은 고급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모든 게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거였어요. 심지어 아들의 49제도 제대로 지내지 않고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 리조트에서 찍힌 사진들을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행복한 순간들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요. 만수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보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진호 아빠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더 자유롭네요. 카페에서 들은 며느리의 말에 만수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으로 새 출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정훈이 답했어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경찰도 더 이상 조사 안 한다고 하던데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하자고 이야기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아들의 일주기도 지나기 전에 결혼이라니요. 아이들도 이제 새 아빠한테 적응했고 시아버지도 요양원 가시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몰래 카페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조심해야겠어요. 혹시 누가 알까봐.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했잖아요. 누가 알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모두 녹음됐어요. 만수 할아버지의 복수는 치밀했어요. 먼저 이정훈의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정훈이 사고 당일 회사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짓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는 회사에서 술을 마신 게 아니라 미리 계획해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어요. 사고 당일 CCTV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이정훈이 점심시간에 회사를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서에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사 조사 결과 이정훈은 해고당했어요. 거짓 진술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이정우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며느리의 보험금 수령 과정을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보험금 5억을 받기 직전에 보험회사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수익자가 피보험자 사망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라는 제보와 함께 사설 탐정 자료와 블랙박스 영상까지 모두 보냈습니다. 보험회사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어요. 보험회사 조사팀은 경찰보다 훨씬 꼼꼼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올린 시점과 이정훈과의 만남 시점을 대조해 보니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았어요. 보험회사는 보험 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의 불륜 증거를 아들의 회사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 만에 가해자와 동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의 시선은 차가워졌어요. 아들의 직장 동료들은 분노했어요. 형님이 그렇게 아내 사랑했는데 미친년이 이런 짓을 하다니 가해자랑 바람을 피웠던 거였어? 며느리는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 엄마가 그 악독한 사람이래. 남편 죽인 사람이랑 사는 거 아냐? 만수 할아버지는 또한 언론에도 제보했어요. 여러 신문사와 방송국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계획적 살인 의혹 보험금 노린 불륜살인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정훈과 며느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이정훈과 며느리가 정말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들이 죽은 지 6개월 만에 결혼식이라니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유명 웨딩홀에서 열렸어요. 하객은 100명 정도였습니다. 이정훈 쪽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며느리 쪽 친척들이 참석했어요.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의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결혼식 당일 만수 할아버지는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아들의 영정사진과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요. 정장을 차려입고 정중하게 입장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랑 쪽 어른인 줄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만수 할아버지가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6개월 전에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들을 죽인 가해자와 제 며느리가 결혼을 하고 있어요. 하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웅성거렸어요. 신랑 신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남자 이정우는 제 아들을 고의로 죽였습니다. 제 며느리 박미영과 1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5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거짓말이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만수 할아버지는 계속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불륜 사진들을 스크린에 보여주며 이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힌 사진들입니다. 보험금 증액 기록을 보여주며 사고 한 달 전에 보험금을 5억으로 올렸어요. 블랙박스 영상까지 틀어주며 아들이 며느리 연락받고 나가다가 이 남자 차에 들이받친 거예요.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끔찍하네요. 살인자들 결혼식에 온 거야? 신랑 쪽 가족들도 당황했습니다. 정훈아, 이게 무슨 일이냐? 설명해봐.
이놈들이 제 아들을 죽이고도 이렇게 당당하게 결혼식까지 올리고 있어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반지로 결혼하는 거예요. 만수 할아버지의 외침에 식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살인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며느리와 이정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날의 영상은 하객 중 누군가가 찍어서 SNS에 올렸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아들 죽인 가해자와 결혼하는 며느리 계획적 살인 의혹, 5억 보험금 살인, 결혼식장 폭로 등의 제목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조회수가 수백만을 넘었어요. 댓글들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런 악독한 년들이 다 있나? 69세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게 진짜 복수지. 저 살인자들 감옥에 보내야 해.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며느리와 이정우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집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아이들 학교에서는 전학을 권유받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을 찾아내려는 신상털기가 시작됐어요. 이들의 집 주소부터 직장까지 모든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여론의 압박으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온라인에서 경찰청장님 이거 재수사 안 하시나요? 담당 형사도 매수당한 거 아니에요? 같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언론에서도 경찰 수사부실 의혹 담당 형사 수뢰 의혹 같은 기사를 쏟아냈어요. 결국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담당 형사 박정민은 직위해제됐고 새로운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검찰에서도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재수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이정훈과 박미영의 공모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 인정됐습니다. 사고 장소로 아들을 유인한 것, 미리 계획된 충돌 거짓 진술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또한 담당 형사의 수뢰 사실까지 밝혀져서 경찰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정민이 받은 돈은 5천만 원이었어요. 고작 5천만 원의 수사를 축소했던 거예요. 박정민의 통장 기록과 이정훈의 계좌에서 송금 내역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박정민이 수사 기록을 조작한 증거까지 나왔어요. 보험회사도 보험금 지급을 완전히 거부했고 오히려 보험 사기죄로 며느리를 고발했어요. 이정훈의 회사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들이 쌓아올린 거짓말의 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전국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이었기 때문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고 TV에서 생중계까지 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증인석에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1년 동안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아내와 대결하러 가는 길에 살해당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계획적 살인이에요. 법정에서 만수 할아버지는 이정훈과 며느리와 마주했어요. 왜 그랬냐? 만수 할아버지의 질문에 이정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미영 씨가 이혼하려고 해도 진호 씨가 응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냐? 내 아들을. 만수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진호가 불륜 증거를 다 모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끝장이니까.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며느리 박미영은 끝까지 뻔뻔했어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진호와는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고요. 사랑 없는 결혼이면 이혼하지 왜 죽여야 했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줘야 하잖아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5억 받으면 새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훈 씨도 빚이 많았고, 우리가 함께 살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며느리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도 이들의 범행을 극악무도하다고 규정했어요. 피고인들은 1년 동안 불륜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기만했고 보험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실을 알아차리자 이를 막기 위해 살해했으며 사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보험금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이정우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박미영은 공모죄로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 박정민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됐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언제 와요? 준아 엄마는 나쁜 일을 해서 한동안 올 수 없어.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켜줄게. 할아버지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판결 이후 만수 할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69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워야죠.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69세 아버지의 복수 결혼식장 폭로 사건 계획적 살인 의혹 등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만수 할아버지에게는 전국에서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며느리와 그 애인이 계획한 완벽한 범죄는 결국 한 아버지의 끈질긴 진실 추적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그의 억울함은 풀렸어요. 그리고 만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들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진호야, 아빠가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이제 편히 쉬어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